지금 앞서 나가는 단위들을 보면 예외 없이 300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앞장선 단위들입니다. 이 단위들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새로운 기준과 표본, 투쟁의 산 모범들이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위들을 찾아가 보면 대중운동에서 꼭 중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심옥림 기자가 최근에 취재한 두 단위에서 하나같이 중시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단위들을 취재했습니까? 예, 이번에 이중 3대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평양 몬고리 자동차 수송대와 이 3대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개천시 백화점을 취재했습니다. 네. 이 평양 몬고리 자동차 수송대는 정말 건설의 대본영기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 중요 대상 건설장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묘한 물동수송을 맡은 그런 단위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평양 몬고리 자동차 수송대 운전소대장 동지였습니다. 화면에 조선인들하고 운행길에서 만난 처녀. 거기서 인수원 운전수 동지들 사이 생활적 유대가 우리 생활랑 딱 같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임무를 단마디 해악으로 넘기는 운전소대장 동지는 기자를 자기 일터로 안내했습니다. 지민동지 세우선은 설비점검 준비를 맡겨 주의하였습니다. 오소장 공식. 네, 이 출동 준비를 위한 대열 검열만 봐도 이 매 사람의 이 군인다운 기풍, 또 군대와 같은 강철 같은 기울이 느껴지는만요. 예,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 그때 그 지배인 동지에게 이자고 방석원 동지와 같은 그런 말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첫 말이 뜻밖에도 현천에 왔을 때 그 한근에서 저 지배인 유남에게는 담백도 내면에 그저 마시면 손해밖에 날 거 없다 이렇게 말했어. 집에 논다 그러면 다 들고 뛰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내 진정을 몰라줄 때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제일 난 문제였습니다. 단합, 강한 교율. 이곳을 놓치고서는 몬고리를 운행하며 뿔뿔이 움직이는 운전사들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었다고 유남육 지배인 동지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합은 중요성을 논하고 구호를 둔다고 해서 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리장을 보니 고속장에 나갔다가 뇌혈전 쓰러졌댔습니다. 이걸 차로 단독 차로 전속해서 우리 우사하고 운전사 한 명 붙여서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면회 가서 보고서 처생실에 누워있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중앙은 너무 한숨에서 뭐야 이거 안 돼갔구나. 병원에서는 이때까지 그런 환자 다 죽었답니다. 사는 경우엔 식물인간이라는데 그 사람 젊었습니다. 어쨌든 집중. 수술이 진행된 5시간 동안 수술장 앞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유론할 동안 환자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유남육 지배인이었습니다. 기업소에다가 허실 하나 넣고 거기서 동무들이 붙어서 치료대책 세워주고 번약도 해주고 음식당 차려주고 그래서 다 한 집안 식솔로 생각하고 다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기 동생. 기업소가 몬고리를 갔다 온 운전사들이 따뜻한 집이 되고 일꾼들이 그들을 맞이하는 부모가 되며 종업원들이 친형제처럼 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운 마음속 고였습니다. 인간적인 단합이 이루어지고 종업원들이 기업소의 진짜 주인이 되니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자체의 힘으로 차고와 수리기지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웠습니다. 사업소는 옛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신됐으며 종업원들의 일본세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몬고리 자동차 수송대에서 그 대호의 인간적인 단합과 함께 중시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업소에 새겨진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기업소 종업원들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그것을 그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위한 그 모든 활동의 중심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1966년에 창설된 평양 몬고리 자동차 소송대는 오늘에 이르는 군 60년간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대기념비적 창점을 건설해서 자기의 또렷한 자학을 남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이 기업소에서 운전사로 복무한 박명철 동지는 1986년에 공운 자동차 운전사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박윤호 동무가 아버지가 섰던 처소를 지켜섰습니다. 한창 시절엔 자기들이 싣고 가는 하나하나의 물동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이 된다는 긍지로 몬고리 수송을 한 달에도 15회나 했다고 박명철 동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운수 부분이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세운 데서 중요한 것은 윤전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여서 인민경제 부문 앞에 나서는 수송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경험이 많은 정업원들이 경험이 적은 정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끌어올리게 한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있고 또 자기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토론회를 적극 진행해서 모든 정업원들이 윤전기재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사들이 수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수리공들이 운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방면적인 기술을 소유하자는 게 우리 기업소의 목적입니다. 오진날에 평범하던 사람들이 3대 혁명 기수로 자라나는 과정은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도 애국이 전통이 있고 자랑스러운 전세대가 있다는 긍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그 일터에서 자기의 리상을 꽃피울 줄 알며 집단의 발전과 부흥 속에서 자신을 더욱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광학창고는 75돌 민방위무력 열병식 참가했습니다. 제가 이거 영악산 샘물 끌고 나올 때 화면이 비춰지자 언 기업소가 명절처럼 흥성이고 민방위 열병식에 참가해서 김현우 청교수 동지를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씌워받았을 때 그 심정이 우리 어머니들도 나들도 정말 영광의 대회이다. 자랑스러운 대우의 앞장에도 세워주는 대중운동의 생활력과 진맛을 누구나 알게 되었고 스스로 이 운동에 분개에 나섰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 영역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전세대들이 우리 스님, 우리 장로님 받들어서 일한 공적 헝클리지 말자, 바탕을 잇자. 이 구호 가지고 우리 모두가 분발해서 너나 나나 다 같이 선정선령으로 우리 칭호를 쟁취할 것이며 이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다음은 이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한 개천시 백화점의 대중운동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개천시 백화점은 그 최근에 개건 현대화가 이루어져서 안팎이 몰라보기 달라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 경리 동지를 만난 자리에서 이 축하부터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경리 동지가 하는 말이 이 자기는 성과보다도 이 교훈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천시 백화점은 어버이 소령님께서 1956년 2월과 1960년 5월에 몸소 두 차례나 찾아오시어 전국의 상업봉사 일꾼들에게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교실을 주시었고 1970년에는 당시 개천종합상점 공업품 분점으로 돼 있던 이곳에 백화점을 새로 훌륭히 꾸릴 때 대한 현지 교시도 주신 영광의 일터입니다. 당시 초대 지배인이었던 문수옥 동지는 어버이 소령님께서 직접 내세워주신 시대의 전형으로 노력영웅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시령님께서 몸소 두 차례나 찾아오시어 상점 판매하는 봉사일꾼인 것만큼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100번 물으면 100번 다 웃으면서 대답해야 한다. 네, 손님들이 100번 물음에 다 100번 웃으며 대답해야 한다. 그 이 명제의 고향이 바로 이 개천시 백화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예, 그 영광스러운 일터에서 당의 용도 업적이 깃든 단위로서의 용의를 거스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일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상교양 사업을 현실에 맞게 따라 세우지 못하다 나니 대우에서는 패배주의라는 곰팡이가 깨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지키기 위한 초미한 대결전에서 주춤거리다 나니 점차 전반 사업이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고 일부 종업원들 속에선 정든 일터를 떠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1975년 우리나라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발단되자마자 전국의 상업봉사단위들 중 제일 먼저 기치를 들었던 전세대들 앞에 더욱이 자기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긍지였던 당의 용도업종단이라는 그 부름 앞에 떳떳이 설 수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나날 이곳 연역서기실로는 한 명 또 한 명 당원들이 모여왔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존귀하신 영상을 우르르 아버지 앞에 죄 지은 딸 자식들 마냥 눈물로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이들은 북부 피해 현장에서 수도 당원들에게 보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공개 소환에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백화점 당원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수도 당원들에게 몸소 보내주신 그 친필 소환을 받들고 정말 다 누구나 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다 자기 자신들을 부르는 이런 그 말씀으로 이제 다 받아 안고 그리고 10명의 당원들이 진짜 하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이를 계기로 집단의 사상의 일치,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나라를 위하고 당과 소령을 받들어 온 전 세대의 애국과 충성의 공적들을 우리 대의 홈으로서는 안 된다. 더욱 빛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올려나왔습니다. 1, 2년 안에 3대 혁명 붉은기를 다시 쟁취하고 연이어 2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며 10년 안 되는 사이에 3중 3대 혁명 붉은기 단위로까지 만들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 개천시 백화점에는 백화점이 개업되어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마다 10월이면 우리 판면들이 자기가 담당한 주민 세대들에 나가서 인구수와 주민 수요를 정확히 장악하고 그에 맞게 주문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전쟁 노병들과 용의 군인들, 후반 가족들의 생활도 도와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우리 백화점의 모든 성원들에게 응당한 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군자리로 동계급이다 하게 되면 아주 이렇게 돋보이고 귀하고 우리 혁명의 2세대들의 이제 사상 정신 세계를 이어받았구나 해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애국일지 바로 여기 매일 자기들이 바쳐온 하루하루에 대하여 적으며 무엇이 진짜 애국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애국의 기록을 해나가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애국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이 축혀드는 대중운동의 깃발은 더욱더 높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손님들이 찾아오면 스쳐 지나는 말 한마디에도 스치지 않고 더 많은 일감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가정에 손님들이 남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친혈육처럼 자기 한 집안 식구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 전원회들마다에서 우리의 상업이 인민적인 상업, 명실상부한 인민적인 봉사활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우리 상업 일꾼들은 언제나 나는 인민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였는가, 인민들이 마음속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조건이 불리할수록 이 운동에 적극 뛰어들라. 이것이 개천시 백화점이 시사해주는 대중운동 경험이며 성과의 근본 핵입니다.
이 두 단위의 경험을 보면서 이 평범한 사람도 영웅으로 만들고 라고자도 선진분자로 만들며 이 작은 손으로 정말 전설의 천리마를 불러오는 우리 당의 위대한 대중운동 사상이 이렇게 오늘도 현실 속에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두 단위를 취재하면서 찾아본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하나는 수송단위, 다른 하나는 그 상업봉사단위로서 이 맡은 임무와 사명은 서로 판이하지만 이 모두가 다 이 자기 단위에 깃들어 있는 용도 없죠. 그리고 그 전 세대들이 발휘한 충성과 애국의 모범이 해당 단위 정호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이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될 수 있고 우리 당의 위대한 3대 혁명 사상이 현실에서 그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